5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이 큰 폭으로 추진되면서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게다가 카카오가 카풀 앱을 본격 서비스하겠다고 나서면서 택시업계에서는 생존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에 반발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무인 금성의 이수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제 택시업계 종사자시죠? 택시기사 이용희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앞서 리포트도 보셨는데 우선 요금 인상 이야기 먼저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택시업계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택시기사분들 이분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주간에 뭐 한 14만 원 정도 입금하시고 야간에 한 15만 원 정도 입금하십니다만 이분들이 26일 근무했을 때 그 받는 그 임금은 최저 임금액보다 그 한참 밑에인 한 130만 원대, 140만 원대 이하가 되고요.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어떤 그 집안에 일이 있어서 빠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좀 삭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100만 원 못 받는 기사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빠지는 게 많아서 그런 건가 보죠? 뭐 어떤 것들이 빠진 건가요? 그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는 130만 원 정도 받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파서 뭐 쉬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회사에다 이제 그 물어내야 될 어떤 산학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빼고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130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7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뭐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지는 않다는 갖춰져 있지 않고 그 승객들이 그만큼 탑승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승객 감소율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건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4만 원, 15만 원씩 26일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거기 그거를 빼고가 월급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지금은 개인 택시를 하시고 그 전에는 네네네. 법인 택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예, 예. 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 요금 인상이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산학금을 올리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승객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금이 오르게 되면 승객분들은 그 좀 힘이 들고 좀 그 별로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그 오르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에 10년 만에 올랐고 이번엔 5년, 12월 지나면 6년 만에 우리 택시 요금을 인상해 주면서 그 다른 버스나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경우에는 물가 상승 대비 때마다 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마치 그 승객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16% 정도 되죠, 지금. 예, 그렇지만 이게 나누면 이거 6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 지자체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때마다 물가 상승 대비해서 1년, 2년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뭐 2% 됐든 3% 됐든 올려주시면 현재 10 몇 프로가 되지 않겠죠. 그죠. 15년, 13년에 3,000원이었고 이제 3,800원으로 5년 만에 오르는 거니까 사실 1년에 100 얼마씩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거기도 저는 네. 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금은 올랐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걸로 자기 그 승객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저희들은 대중교통 버스 위주로 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승객 감소율이 있고 또 뭐 지하철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개인마다 집집마다 자기들 자가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막히고 네. 타는 그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랐어도 네. 저희들은 혜택이 별로 그죠. 없습니다. 시민들은 처우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회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기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들이 그 요금을 올릴 때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굉장한 부정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정액관리제, 뭐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게
월급제를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놓고 왜 시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카풀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제 뭐 너도 나도 이렇게 분신 자살하시고 이래서 관심을 갖고 해서 너도 나도 뭐 지금 야당에서는 뭐 카풀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 아니면 여당에서는 뭐 택시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어려우니까 전액 관리 월급제를 하겠다, 자기들이 뭐 법안을 뭐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어야 되죠. 전액 관리.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종사자이기 때문에 종사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산학금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수근 변호사님, 산학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고요? 지금 잠시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액 관리자라는 게 뭐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산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이제 택시 기사분들께서 운전을 하시고 일정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송 수익금을 갖다가 거기에서 뭐 일일 14만 원, 15만 원 정도를 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는 건데요. 이게 산학금 제도고요. 이제 택시 전액 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익금을 갖다가 회사에서 다 갖는 겁니다. 법인 택시에서 일단 운송 수익금을 다 받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은 운송 사업자에게 돈을 다 줘야 되고 운송 사업자는 다 받아야 되는 구조고요. 결국에는 돈을 전액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월급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만 전액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택시 기사님들한테 월급을 주는 또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좀 독특한 구조인데 아마 절충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월급제라고 사실상의 월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카드 결제율이 73%가 넘기 때문에 전액 다 운송 사업자에게 오지 않냐. 그럼 운송 사업자가 나머지를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월급과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운송 사업자가 돈을 다 받되 여기에서 산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바로 월급제하고는 다른 거죠.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월 200만 원, 뭐 25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 산학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갖는 거기 때문에 매달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이런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를 위반을 하고 나서 1년 내 3회 이상 또다시 이런 일을 해야지만이 감차 명령이나 영업정지나 면허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결론은 전액 관리자 자체도 유명무실하죠, 실상. 그 처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1년에 4번 단속이 어렵잖아요. 그죠. 누가 그 관리 감독하고 또 감시하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요금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요금 인상이 시민과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한 시민단체는 지금 시민 감사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이런 절차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싶은데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할 때 14일 전에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14일 전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발표자가 누구고 의견을 제출할 사람은 제출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6일 전에서야 서울시보에 게시했다는 거예요. 반부 아무도 안 보거든요. 서울시보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걸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사무처에 있어서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반할 경우에는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법령 위반이다. 택시요금 국민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봐서 시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요. 여론상에서도 이제 일반 시민들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 16% 이상 오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여론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반응들을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저는 택시 업계에 계시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제가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자동차 여객운수사업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선진국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여객운수사업법은 이 형태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돌연변이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이 지금 삼자적인 측면이 있죠. 자, 정부나 국토부, 그러니까 그리고 택시 기사 입장, 그다음에 승객의 입장, 이 삼자적인 측면이 있지만 승객의 입장에서 늘 불편하다, 또는 기사들의
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늘 저희들이 항상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더 심한 저희들은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자동차 여객 운수 사업법이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은 일단은 관리 감독을 하는 주체가 자동차 여객 운수 사업법을 선진국에 맞게 다시 만들어서 어떤 우리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요금 인상 체계라든가 모든 하고 있는 이 정책 마인드 이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승객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그게 까다롭게 돼 있죠. 선생님 좀 더 이제 감성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업계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겨우 6년 만에 지금 16% 오른 건데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은 물가 상승 대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자기들은 그 상황이 오면 바로 요금 인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시에 택시 요금 좀 인상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얘기하면 미아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이 없어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뭐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힘이 있습니까? 저희야 이거 뭐 10몇 프로 뭐 800원 아니 10,000원씩 기본 요금 받고 싶죠. 하지만 모든 부분은 우리 기사가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양쪽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승객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 기사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이 유럽식이나 미국 이렇게 선진국식으로 바뀌어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부분 때문에 승객분들이 필요하시면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대중교통 인양, 자동차 운수사법도 너무 대중교통에 준한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삼자 관계에서 이게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금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나 말이 많은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택시 업계에서는 생존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카카오 카풀 앱 시행인데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목숨이 또 운명을 달리하시기도 했는데 이 사건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료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우리 전국에 25만 대 택시가 있고 30만 명의 택시 종사자가 있습니다. 저 입장은 제가 얘기했을 때 저도 가슴 아프고 얘기만 들어도 뭉클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얘기가 다 똑같은 기사의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우리가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힘이 들었고 어려워서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승객들은 늘 우리에게는 서비스가 안 돼 있다. 승차 거부, 불친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랜 세월 연출이 되고 있는가? 자, 우리 동지께서 분신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유서에 남긴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승차 거부, 불친절. 하지만 그분이 뒤에다 물음표를 달으셨습니다. 제가 유서를 확보해서 유서를 봤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안타깝고요. 지금 좀 감정이 좀 격해져가지고 이승훈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죠. 사건 사고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오후 2시에 국회 대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50대 택시기사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카카오
이 서비스, 카풀 서비스에 불만이 많이 있으셨고요. 동료에게 전화로 분실하겠다고 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제 진입이 막히니까 그 바로 옆 길에서 이런 사건을 발생한 건데요. 유서를 보면 정부에는 이런 카풀 서비스가 불법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국노총에는 카풀 서비스가 무산될 때까지 뭐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 그 다음에 손석희 대표와 이해찬 대표에게도 이런 내용의 유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또 이제 이승훈 변호사가 지금 소개해 주셨지만 아까 전에 잠깐 또 유서 얘기도 좀 네네. 하셨는데 좀 마음 가라앉히셨죠? 네네네. 예. 네. 다시 한번 또 그런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예. 같은 업종에 계시면서 이런 사건 바로 이제 동료들한테도 많이 들으시고 직접 이제 또 분향소도 찾아가 보시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겪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심정이? 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걸로 저는 그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루에 한강 다리를 수없이 넘어 다닙니다. 하지만 승객을 모시고 한강 다리를 넘어 다닐 때도 있지만 빈차로 넘어 다닐 때가 무척 많습니다. 그때 한강 다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한강 밑이 보이는 거죠. 한강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은 사실은 제가 그 동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동지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카풀이 이렇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고, 우리 자동차 여객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동차 승용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불법이면 처벌하고 아니면 카풀이 정당성이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과연 우리 보고 희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4차원 얘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 택시가 어려운 환경에서 삐걱삐걱 차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 우리 그 우리 뭡니까? 자기들은 우리에게 무임승차를 해서 똑같이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은 그 소개만 해주고 그 무슨 거각군처럼 그 20%의 이득을 취하겠다. 네. 이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4차원이 맞습니까? 저희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4차원의 디지털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왜? 자, 과거에는 예비 성립이 안 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콜을 많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티맵이라든가, 이게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은 4차원의 우리 디지털 우리가 이런 그런 활동을 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4차원의 디지털 그런 것이 아니, 아닙니다. 네, 이 카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님, 이 카풀이 어떤 거고, 사실 뭐 우버 논란 등 이 논란이 좀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카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차에 어떤 비어 있는 공간에 같이 타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객 운송 사업법 말씀하셨지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승용차는 원래는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내가 출근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적지가 같다면 같이 태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정도는 출퇴근길에 같이 태우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버 택시나 뭐 카카오 택시 이런 카카오 승용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말 그대로 출퇴근 때이기 때문에 1일 2회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이걸 뭐 정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카카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택시 요금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고 또 선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 편리성은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이 서비스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칭 서비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거리가 먼 곳에도 한다는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는
대단히 어떤 공유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회에서 움직임이 좀 있죠. 아주 짧게 설명.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의원들이 이런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해서 카풀 아예 없애버리자는 안도 있고요. 또 저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월급제로 아예 바꾸자는 안이 있고요. 또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7시에서 9시, 6시에서 8시로 확정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공유경제 이야기인데 이 기존 공유경제라는 건 기존 산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카카오 카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이런 산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결국엔 기존 산업과의 이제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꾸준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끼리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